레고랜드 예산을 반영한 강원도 의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견제 기능을 상실한 거수기에 불과하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옛 캠프 페이지에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면서 당시 환경 정화의 주체였던 국방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등교 수업을 앞두고 일선 학교마다 급식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지만 과밀 학교의 경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고랜드 예산 투입을 놓고 강원도 의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최종 통과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도의원 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 번 삭감됐던 예산이 어떻게 최종 통과될 수 있었는지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회의 개회를 30여 분 앞둔 강원 도의회 앞. 시민사회단체들이 레고랜드 주차장 예산 투입에 대해 도의회가 비판 기능을 상실했다며 피켓 시위를 벌입니다. 회의장을 향하는 도의원들에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금전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각서를 건네며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레고랜드 사업 자신하시면 각서 쓰고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의원들은 다른 출입구로 회의장에 들어갔고 논란이 됐던 레고랜드 주차장 예산 58억 원은 결국 통과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초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번 본회의에서 이의 제기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의석수가 모자라 포기했습니다. 강원도 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예결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 동의는 제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 35명, 통합당 10명 등 46명으로 구성된 이번 도의회에선 16명 이상 찬성해야 하지만 통합당 의원은 10명에 불과해 발의조차 못한 겁니다. 강원도 의회는 지난 3월 이번처럼 예결위에서 상임위 결정을 번복하는 사태를 줄이기 위해 회의 규칙을 개정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혀 예결위에 반영되지 않고 하는 그 부분은 그 조례를 제정한 취지를 정말 무섭게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꼼수 예산 편성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되살아난 것은 도의회가 견제 대신 최문순 지사의 잘못을 덮어준 것이라며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이 도민의 대기관으로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해산이 답이다. 또 여대 야소인 상황에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발생될 것이라 보고 강원도 집행부와 강원도 의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도의회 거수기 논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 옛 캠프 페이지에서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면서 당시 환경 정화의 주체였던 국방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년 만에 미군이 떠난 춘천 캠프 페이지는 말 그대로 오염된 땅이었습니다. 당시 캠프 페이지에 설치된 기름 저장 탱크만 94개. 땅을 파보면 기름 범벅인 흙에 지하수 오염도 심각했습니다. 조사된 오염 면적이 6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9개를 합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군은 소파 규정 등을 들먹이며 책임을 지지 않았고 결국 국방부가 부지를 반환받아 국민 세금으로 정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환경 정화 작업이 끝난 지 8년 만에 캠프 페이지에서 기름으로 오염된 흙이 또 발견됐습니다. 부실 정화 논란의 1차 책임은 국방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입장문을 통해 오염도 분석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춘천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에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입니다. 춘천시가 국방부로부터 캠프 페이지 땅을 매입한 비용은 1,200억 원이 넘습니다. 당시 춘천시는 토양 오염이 추가로 발견되면 정화 비용 등을 국방부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공문을 2차례 보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돈만 받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치유되기 전까지 어떤 행위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부분은 국방부에게도 우리가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춘천 시민사회단체들도 당시 시민들이 정화작업 검증을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철저히 통제했다며 국방부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과 공방에서 정작 캠프 페이지를 오염시킨 미군은 쏙 빠져 있어 시민들은 씁쓸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최근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예견된 사망 사고였다며 재발 방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 삼표시멘트 정문 앞에 노조원과 사망자 유족 등이 모였습니다. 지난 13일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는 작업 중인 하청업체 소속 60대 김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위험한 작업이라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했지만 김 씨 혼자 작업에 나섰고 사망 추정 시간에서 2시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발견됐습니다. 2인 근무가 안 됐기 때문에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비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예, 노후된 설비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시행 안 되고 있으니까 또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노동조합은 지난해부터 최근 사망 사고까지 모두 14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등 현장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회사 측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어간다. 원청이 책임져라. 원청이 책임져라. 노동조합과 유족 등은 잇따른 산재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과 함께 특별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이 당일 사고가 발생한 킬른 6호기와 함께 100m 거리에 있는 킬른 7호기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48시간도 안 돼 이를 해제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유가족은 회사 측으로부터 사과도 듣지 못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 조사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용균법을 어기고 중대대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진상 규명이나 사과 한마디 제대로 없는 삼표 시멘트의 한편 현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돈이 지급되는 통장을 환자를 돌봐온 이른바 수급비 관리자 모르게 누군가 분실 신고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50대 김모 씨의 실질적 보호자 A씨. 정신병원에 간식비까지 보내주며 심각한 알코올성 치매로 가족과의 연락마저 끊긴 김 씨를 돌봐왔습니다. 김 씨의 기초생활수급비는 사용하지 않고 차곡차곡 통장에 모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는 A씨를 김 씨의 수급비 관리자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더 이상 김 씨의 수급비 통장을 관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누군가 해당 통장을 분실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황소인 거죠. 알코올성 치매인데 이 친구가 치매가 걸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를 뒤에서 무슨 조정을 해서 분실을 했지 않았을까. 급여 통장과 카드, 나아가 수급비 관리 권한을 넘기라는 병원의 요구를 거절한 직후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이달 초 정부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해당 병원 원무과는 담당자가 휴가 중이어서 누가 왜 분실 신고를 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저도 지금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거라서 왜 갑자기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병동에서 왜 갑자기. A씨에게 급여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던 김 씨의 가족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 자기 인생이 모른데 데리고 와서 그걸 달라고 그거 하려고 그러냐고. 아줌마는 그 환자 데리고 그 간호가 다녀주고 양이나 타주면 되는데 아줌마는 모른데 데리고 다니면서 그거 하려고 그러냐고.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 환자는 전국적으로 5만 명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상당수는 스스로 수급비 등 돈 관리가 어려운 상황. 수급비 관리자를 선정하는 지자체가
수급비는 제대로 관리되는지, 수급비 관리가 침해당하는 건 없는지 실질적인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등교 수업을 앞두고 일선 학교마다 급식 거리두기에 나서고 있지만 과밀 학교의 경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급식실을 하루 2.5교대로 운영하는 80개 학교의 경우 거리두기를 위해 식당 배식 외에 간편식과 대체식을 교실에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급식 시간 분리에 한계가 있어 교육청이 당초 권장하지 않던 가림막 설치를 장려하는 혼선을 빚기도 했습니다. 특히 1,200명이 다니는 학교에서 간편식 교실 배식을 할 경우 매주 500만 원의 배달 비용이 들어 장기적인 급식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의 등교 개학을 앞두고 화천군이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나섭니다. 내일 등교하는 학교는 화천고와 산해고, 간동고, 화천정보산업고 3학년생이며 일부 소규모 초등학교들도 개학에 들어갑니다. 화천군은 이들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와 모니터, 천막 등을 설치했으며 발열 측정 장소 안내 현수막과 배너 등도 부착했습니다. 특히 통학버스의 좌석 간 거리두기로 좌석 수가 부족할 것에 대비해 매일 1회 셔틀버스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황금 연휴 이후 이태원발 코로나19 잠복기가 오늘로 종료되지만 경로를 알 수 없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오늘로 2주가 지나 황금 연휴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는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이태원발 집단 감염 여파도 지난 13일 원주 환자 1명을 제외하고는 추가 환자가 없고 이태원 관련 검사도 대부분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서울 삼성병원에서 이태원을 다녀온 적 없는 간호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져 내일 고3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입국이 막히자 도농 간 일손 교류 사업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와 양구군에 따르면 서울의 구직자를 양구 등 지역 농가와 연결해주는 사업을 시작해 내일부터 참가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양구군과 전남, 해남 등 농촌 인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달 말 파견될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파견 지역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농촌 일손이 부족한 강원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대 교직원들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재학생들을 위해 9천만 원의 장학금을 모금했습니다. 이번 장학금은 강원대 교직원 1,700명이 자발적으로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마련했습니다. 강원대는 교직원들이 마련한 장학금을 대학발전기금재단에 전달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실직가정 등 430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의회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특별위원회가 오늘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인구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저출생 고령사회 대책특별위는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 돌봄 정책에 대해 강원도와 도교육청에 협업을 주문했습니다. 또 국비 지원 사업으로 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로당 냉난방비와 쌀 지원에 대해 경로당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을 주문하는 등 강원도 실정에 맞는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춘천학 연구의 활성화와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춘천학에 대한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춘천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학은 춘천의 역사와 문화, 자연과 생활 등 여러 자료를 체계화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입니다. 춘천학 연구소에는 12명의 운영위원과 3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 재입성에 실패한 김진태 국회의원이 춘천에서 정치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춘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익과 정치 활동을 하는 가칭 자유입법연구원을 만들 계획이고 사무실도 춘천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미래통합당 춘천갑 당협위원장이고 당분간 강원도당 위원장직도 유지한다며 변호사 개업 등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저출산 극복 정책의 하나로 강원도가 다음 달부터 난임 진단검사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부로 전국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에서 호르몬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 검사비 내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최대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8개 군 지역 임산부를 대상으로 원거리 병원 정기검진 동행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재난지원금으로 강원 상품권이 370억 원가량 지급될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시군 단위로 조사한 결과 긴급 재난지원금 4,500억 원 가운데 8%가량인 370억 원이 강원 상품권으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춘천사랑 상품권 등 각 시군별 상품권까지 포함하면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풀리는 지역 상품권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춘천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재난지원금 읍면동 전담 창구의 대기 인원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특정 시간에 많은 시민들이 몰리는 일을 막기 위해 시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읍면동별 대기자 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대기 인원을 조회한 뒤 신청자가 줄어드는 시간에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혹시 모를 감염자와의 접촉도 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원군이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철원사랑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철원군은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상품권을 지급한다며 신청은 철원경찰서를 찾아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철원군은 철원사랑 상품권을 1회 한해 10만 원 지급하고 신청 인원이 69명을 넘을 경우 추가 접수할 계획입니다. 인제군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 본격적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나섰습니다. 인제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낙후된 지역의 뉴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